성공의 본당에선 국민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에 맞춰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의 죽음을 가져온 정권을 심판하고 직선제를 쟁취하자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복 42년의 독재를 끝내자는 의미인 42번의 종소리. 그것은 개훈제의 오랜 염원이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성공회를 나가려던 대표들은 경찰 병력과 맞부딪혔다. 겹겹이 에워싼 경찰의 포위망을 뚫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승합차에 탄 채 그대로 체포된 대표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부터 아주 뜨끈뜨끈한 목욕탕에 전부 다 그 목욕을 시켜줬죠. 목욕을 하라고 목욕을 시켜주고 그 형무소에서 주는 옷 그것도 완전히 새거로 이렇게 입히고 그리고 그 교도관들이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뭐 그때 6번째 되었거든. 근데 완전히 교도관들이 우리 편이에요. 밖에 정보를 처음에는 알려주고 신문 기사 어떤 지금 뭐 밖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을 신문 기사도 이제 넣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그 교도관들이 전해주고 그랬어요. 경찰 병력은 10여 명의 국민 대표들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막지는 못했다. 거기다 6월 9일 출정식을 치르던 대학생 이한열의 사고 소식은 그 분노에 거센 불길을 만들어냈다. 호언철폐의 함성은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은 정부의 항복 선언이었다. 어떤 사람은 반세를 부르고 막 이제 다 된 것처럼 이제 좀 들뜬 상태인데 개 선생은 안 그랬어요. 개 선생 물론 굉장히 차분하시고 아니 6.29 선은 이게 사실 하나의 공작이다. 그게 이제 6.29를 속이고다. 우리를 국민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속이고다. 여기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 이날까지 단 하루도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개훈제였다. 한평생 바꾸어 신지 않았던 그의 흰 고무신처럼 변하지 않는 원칙과 소신으로 독재와의 전쟁을 계속했다. 어쩌면 그 정신이 다가올 또 다른 시련을 짐작해 했을지 모른다. 그 한겨울에도 그렇게 신고 다니시고 하셨나요? 그러면 말렸지요. 너무 발이 시려운데 그것 좀, 딴 거 좀 신으시면 어떠냐 그러면 절대로 벗지 않아요, 고무신을. 막 추워서 발을 그냥 돌돌 떨다시피 하면 되레 그 밑에다가 뭘 깔아드렸어요. 좀 덜 추라고. 하여튼 고무신을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신었으니까 흰 고무신. 결혼주례 한 번 하는다고 그도 한 번밖에 안 신어본 사람. 그리고 언제나 검은 바지에다가 흰 그냥 잠바. 딱 그랬어요. 변함없는 사람이죠, 뭐, 그 사람. 그러니까 이북말로 파고 세운 박나무라는 소리 있어요, 이북말에. 박나무 있죠, 박달나무. 그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거를
파고서 거기다 세우는 박달나무 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믿고 든든하고 변함없는 사람이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감님이 제일 의지하고 믿는 사람. 딴 사람한테는 말 못해도 그분한테는 다 얘기하고 그랬나 봐요. 재산을 모으지 않았으니 지킬 것도 없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는 곳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지만 결코 내세우는 법도 없었다. 흰 고무신은 그렇게 평생 세상에 빚지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간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사람이 되게 세 가지 욕심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셋 다 철저하게 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는 있으셨다고 봅니다. 그러나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돈을 멀리하시고 권력을 멀리하시면서 그러나 민족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고생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결과로 그 명예가 생긴 것이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은 없으셨다. 무위, 무행. 흔적 없이 살다 가는 것을 소신으로 삼았던 그가 단 하나 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땅의 민주화였다. 그 열망이 그를 끝없이 현장으로 이끌었고 그 현장에선 누구보다 힘있는 연설을 해내는 사람이기도 했다. 개 선생님은 이렇게 계시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70년대 그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데모를 하는 것만으로 사형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에서도 개 선생님 등 이런 분들 움직임들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정의로운 역할에 대해서 지침 같은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도 개 선생님이 서 계신 것만으로도 갖고 어떤 실천의 현장에서 또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용기와 힘을 갖게 됐었죠. 허약한 몸으로도 평생 험난한 민주화의 길을 지켰고 끝까지 저항했으나 돋보이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은은한 등불로 살다간 개훈제. 무엇이 그를 그 길로 이끌었을까?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이었던 개훈제는 어느 저항인의 하루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거짓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선 끝없이 반항했고 그러다 보니 항쟁으로 일관하며 항자로 자칭하고 자족하는 삶. 어느 저항인의 하루는 바로 개훈제의 삶이었다. 그 계기는 중학교 시절 존경하는 선생님이 신사참배 거부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때부터였다. 개훈제의 삶을 관통한 저항인으로서의 기나긴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개훈제에게 일본 제국주의보다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건 저항을 포기한 민족의 모습이었다. 조선 사람이 살아남는 길은 일본인 말대로 황미나 하는 길밖에 없으며 일본인과의 차별을